표절 논란이 터진 지 4주나 지난 유희열이 드디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회를 끝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3년 3개월 동안 이 무대를 정말 꿈꾸시면서 찾아와 주신 수많은 뮤지션분들, 그리고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또 늦은 시간까지 항상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무대 위에 조명 아래에서 서 있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뛰어다니는 수많은 이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모든 스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음악인들이 꿈꾸는 이 소중한 무대에 음악 라이브 토크쇼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기의 노래를 발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소중한 무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었고요. 지금까지 저는 유희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이때까지 천재작곡가로 불려왔지만 많은 노래들이 다른 가수의 것들과 비슷하다 못해 완전히 똑같은 수준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절대 표절이 아니다, 자신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며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약 4주간 방송 출연을 지속해오다가 드디어 하차를 하게 된 것이죠. 이를 보고 사람들은 리플리 증후군이다, 뻔뻔한 사기꾼이다, 엄청난 비난을 해댔죠. 그리고 얼마 후 가수 이무진의 노래 신호등에도 똑같은 논란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많은 팬들이 큰 실망감을 느끼고 그를 떠나가기 시작했죠. 왜 음악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창작물로 승부를 보지 않고 표절이나 해대는 거냐, 온갖 예술가인 척은 다 하더니 다음이껏 도둑질하고 앉아있네, 더러운 위선자 등 엄청난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죠. 그런데 얼마 후 한 영상으로 인해 여론이 바뀌게 됩니다. 어디로 저 너머로 누구와 우리 둘이 사랑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아마이 고이노 초콜릿 Drag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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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이 영상에서는 이무진님의 노래에 쓰인 코드가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코드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표절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 흔하게 자주 쓰이는 코드 흐름이라면 최초에 이것을 사용한 노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표절 아닌가? 그럼 앞으로는 이 코드 흐름은 절대 쓰면 안 된단 말인가? 그렇게 되면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 점점 힘들어질 텐데 새로운 노래라는 것이 만들 수는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의성이란 허상이다. 이미 이 세상에는 정말 거의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전히 자신의 생각만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아니, 혹시나 그것을 만들어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무의식 중에 다른 것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을 확률이 99.999%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대중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가수도 작곡가도 아닌데 표절을 걱정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콘에 나오는 유행어를 수업 시간에 따라하는 학교 아재 선생님, 머리는 GD, 패션은 키드밀리처럼 입고 자신의 스타일이라 주장하는 홍대 페피, 호나우두와 호나우진의 경기를 보고 자라서 그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해낸 네이마르 등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시를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을 베끼면서, 다른 말로 표절을 하면서, 또 다른 말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상에 가까운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표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나게 많이 봐야 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의 머릿속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재편집 과정을 거쳐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되게 창의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인다며 틀에 박힌 교육 방식을 버리고 자유분방하게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모순적이게도 그 틀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틀을 깨고 나오는 창의성도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적당한 규율이 있는 것이 창의성을 길러준다는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때묻지 않고 순수한 아이들이 그렇게 창의적이라면 왜 아이들은 이 사회에 유의무이한 결과물을 낼 수 없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수많은 배움과 모방이 있고 그 다음에야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체력도 없고 볼 감각도 없고 슈팅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양의 기본기 훈련을 한 덕분에 창의적인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축구 수준에서 개인기가 뛰어난 학생을 프로 경기에 내보내면 거의 대부분은 압도적인 피지컬과 속도 차이에 기술 한번 써보지 못하고 바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승우, 이강인 선수가 얼마 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우리는 지금 창의성 같은 소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의 실력을 겁나게 키우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미친 듯이 남의 결과물을 보고 듣고 베끼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래퍼가 랩을 하는데 다른 래퍼들의 음악을 듣지 않는다? 그냥 바로 홍대병 말기 환자 돼버립니다. 유튜버가 영상을 만드는데 다른 유튜버들이 영상을 보지 않는다? 무조건 망합니다.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지 않는다? 바로 기한대 가는 겁니다. 자신은 잘났다고 착각하며 혼자서 허고생하지 맙시다. 잘나가는 사람들을 미친 듯이 따라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합시다. 그럼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턱없이 부족한 기본기를 갈고 닦기 위해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를 대놓고 미친듯이 따라하는 저라는 사람은 폐관수련입니다.